안녕하십니까. 일반법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서든데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사례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 주위에서 보험 계약을 받았던 계약에 대한 내용과 사고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계약자 사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분은 2013년부터 경남 김해시 요양병원 분원과 본원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한 재물보험 그리고 개인의 장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우량 계약자였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무사고였다는 이야기죠. 이후 태풍 차바로 인해서 2016년도에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태풍 차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2016년 제18호 태풍입니다. 9월 28일 오전 3시에 발생을 했죠. 10월 5일 오전 4시 제주도에 상륙하고, 오전 11시에는 경남 일대 및 부산광역시에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당 35m 상태로 중급 태풍이었죠. 상륙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부산광역시에 상륙한 차바는 강한 바람도 있었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간당 무려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죠. 이 일대에 많은 비 피해를 남기고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남 김해 소재에 있던 요양병원 본원은 상가 건물 4층, 5층, 6층, 7층을 매입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한 동을 매입한 분원에서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4층 5개 휴게실 배수구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4층 5개 휴게실에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 바닥에 데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데크 아시죠? 우리 갈매길이나 가면 나무로 해서 계단을 이용하거나 또 평지를 만들어서 등산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촘촘히 데크를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 배수구가 있죠. 바닥에. 그 부분은 둥글게 뚫어서 배수가 원활하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벽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또 물론 데크는 바닥과 또 높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물질과 낙엽이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4층 배수구가 이런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버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층이 물이 역류를 했죠. 4층에서 역류를 해서 3층 천정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서 3층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삼성 입주자 대표는 4층에 당연히 찾아왔겠죠. 11시에 태풍이 상륙되어 있으니까 출근을 했었겠죠. 그래서 계속 물이 역류가 돼서 치우고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다. 그래서 이 사고는 당신들 4층에 있는 배수가 역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당신들 해줘야 된다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요양병원은 회사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A 요양병원은 접수하기 전에 배수관 근처를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확인을 하냐면, 혹시 데크를 설치한 업체의 잘못은 아닌가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해보니 이 업체의 잘못은 아니더라. 나뭇잎과 이물질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항시적으로 치우지 못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S화재에도 알렸죠. 손해사정 담당하는 친구들도 알렸죠. 알려서 보험금 지급 업무에 참고를 할 것을 또 당부도 드립니다. 이후에 피해 사항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3층에 있는 분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컴퓨터 집기 750만 원, 임차인이 2, 3개월에 설치한 설치비, 시설 피해 부분들 3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영업을 시작한 지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세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대물피해 1,050만 원을 주게 됩니다. 4층 요양병원에 주게 되죠. 그래서 4층 요양병원의 보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니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계약자 피보험자는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죠. 보험기간은 2016년 7월 19일부터 1년간. 업종이 보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이더라. 2016년 당시는 각 보험회사에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잘 가입을 해주지 않는, 좀 꺼리는 그런 업종에 속해 있었죠. 해서 공제금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수를 하는, 인수 품위가 걸리지 않는, 인수가 용이한 업종이었던 것 같으면 공제금액은 더 작아졌겠죠. 그래서 대인 1인당 1억 원, 한 사고당 2억 원, 대물은 5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56만 1,300원. S화재에 가입되어 있었죠. 이후 이제 보상과에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천재지배로 인한 면책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A 요양병원에서는 또 해당 설계사에게 통보를 재차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 설계사는 지난번에 배수구 주위의 사진과 기타 데크의 설치 하자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고 배수구 주변에 나무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막혀버렸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과실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S화재에 와 제외했던 손해사정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폭우가 최초의 원인이긴 하지만 항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은 A 요양병원의 과실이 인정이 되더라. 그래서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S 화재에 제출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 손해사정 보고서를 토대로 S 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 받을 수는 없겠죠. 요양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항시적으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시설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A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 40% 피보험자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인정을 했죠. 왜? 자기들이 직원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고 막히지 않게,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40%를 인정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물 피해 1,050만 원이었죠. 과실 상계 40% 인정했죠. 피보험자 과실 40%. 그럼 60%, 1,050만 60%, 630만 원. 공제금액이 있었죠. 100만 원, 530만 원. 아까 휴업보상금,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70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종결됐죠.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종결됐고. 나머지 40%는 요양병원에서 물어줘야 하는 부분들이죠. 공제금액과 같이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하게 태풍 피해입니다. 태풍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죠. 비슷한 사례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태풍 링링 아시죠? 링링 사고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는 단체 보험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자, 피보험자에서 보험 가입을 하죠. 화재보험, 그리고 아파트 영업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한 4가지 정도 보험을 매년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합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보면 아파트 영업배상 책임보험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입니다. 닝닝의 접근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 멘트를 하죠. 5개 주차한 차량은 안전지대로 가라. 지하주차장 또는 안전지대로 가라고 여러 번 통보를 하죠. 하는데 이 차량 소유자는 입주민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집에 가버리죠. 다음날 오면 이제 차량 파손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피해도 990만 원, 그리고 대차료,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가 발생하죠. 77만 원. 합쳐서 1060만 원 사고가 났던 부분들입니다. 법원까지 가게 되죠. 합의가 안 됐습니다. 법원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파트 영업배상 책임보험, 물론 천재지변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입주자 대표에서 배상 책임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자연기여력이라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자연기여력이라 해서 이번 재판부는 40%를 인정했습니다. 40%를 공제를 해라. 그러니까 60%를 입주자 대표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안내 멘트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피난시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피해자 과실을 70%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배상 책임은 30%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92만 원이 2만 원을 지급해라고 판시가 났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천재지변 사고이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 배상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자연기여력 40%를 공제를 하고 60%를 인정을 했죠. 하지만 피해자 과실을 70%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의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든 입주자 대표에서 돈을 내서 값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보험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70%였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자연기여력을 공제한 이후에 책임은 발생을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피해자 과실은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천재지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죠. 앞의 사례들처럼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사례를 공유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욱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일반법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법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